우리가 이제 생로병사 중에 병사, 병들어 이제 늙고 죽는데 노화가 돼서 이제 이렇게 죽게 되잖아요. 노화가 이제 정상적이잖아요. 노화는 질병이다. 그런 말들이 자꾸 생기고 그래요. 노화는 질병이다. 질병이라면 고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병드는 것도 이제 많이 사람들이 극복을 했어요. 병이 안 들고 오랜 생명이 더 길어졌잖아요. 병이 덜 들고 또 큰 병도 해결을 해가고 암도 많이 극복해가고 있어요. 노화를 극복하고 있는데 노화를 완전히 극복하는 그런 것은 불로장생이죠. 불로장생.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지금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이렇게 그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이렇게 제프 베조스하고 러시아의 이제 유리 밀런이라는 사람들과 여러 노벨 화학상이나 뭐 물리학상, 생물학상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알토스 랩이라는 그런 벤처 회사를 설립했어요. 이 회사의 목적은 뭐냐면 노화는 질병이니까 노화를 극복하자라는 그런 이제 화두를 가지고 회사를 설립한 거예요. 세계 최고의 자본과 세계 최고의 이 분야의 권위자들이 모여서 이 회사를 창업했으니까 아무래도 이 연구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대 자본과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 학자들이 참여했다라는 것은 미래가 보인다,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뭐 돈이 많아가지고 뭐 그렇게 아무데나 팍팍 내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작업은 구글에서 한 7년 정도 전부터 미리 먼저 이렇게 연구를 하고 해오던 작업이에요. 구글에서도 사람이 늙지 않는다, 노화가 되지 않는다, 이걸 위해서 벌써 7년 전부터 계속 연구를 해오고 있고 올해 들어와서는 1조 원어치 다시 재투자를 더 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게 몇 조 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또 1조를 들여서 연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게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이론은 그래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노화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X와 염색체가 있잖아요. 염색체가 복제돼서 이렇게 염색체 다음에 유전체라고 해야 되나? 유전자가 이렇게 복사된다고 그래요. 복사되고 또 복사되고 또 복사되고. 염색체에서 유전자를 복사하고 또 복사하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세포가 다시 만들어지고 또 있는 세포도 몇 년이 지나면 몇 개월이든가요? 1년이나 10년 정도 지나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속에 있는 뼈까지 다 바뀐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20년 전에 내 몸과 지금의 내 몸은 똑같은 걸로 알고 있지만 20년 전의 뼈까지 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이 20년 전에 내가 아니다. 다른 걸로 변화되어 있다. 계속해서 세포는 재생성을 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세포는 죽어나가고 다시 세포가 재생되고 하는데 이 재생되는 세포가 이게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옛날 테이프 생각이 나죠? 테이프에다 음악을 녹음해. 처음에 녹음할 땐 질이 좋아요. 2번 다시 녹음하고 3번 다시 녹음하고 여러 번 하면 테이프가 다 늘어져. 근데 디지털은 뭐예요?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V 딱 해서 C에서 딱 붙이면 똑같아. 100번을 붙여도 1000번을 붙여도 10,000번을 붙여도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디지털은 100, 1000,000번을 해도 그 원본하고 똑같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날로그는 똑같이 복사가 안 되고 그렇게 테이프처럼 점점 질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더덜더덜 돼가지고 이제 끊어져요.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이라는 게 이렇게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세포가 재생산이 되는데 이 재생되는 세포가 계속 아날로그여서 계속 점점 노화가 돼서 허리도 구부러지고 피부도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고 뇌세포도 점점 죽어가고 재생산 속도가 낮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이 기계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체 정보까지 염색체, 유전자 이런 것까지 이제 디지털로 하겠다라는 그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더 이상 늙지 않는다라는 개념보다 점점 젊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되는 거야. 늙지 않는다. 이제 노화되지 않는다라면 연세가 많으신 분, 80대신 보살님은 그냥 각 죽을래요. 아니 그 90대 가지고 80대 이문 가지고 늙지 않으면 뭐하겠어. 각 죽을래. 죽고 말지.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점점 젊어진다. 점점 젊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술이 우리가 눈 감기 전에 나올라나 안 나올라나 모르겠는데요. 우리 벽안 스님은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곧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산다고. 그래서 내가 벽안 스님한테 항상 말하죠. 그거 아무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부자들한테 해당되는 거라고. 그 기술이 나온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기술이 나오면 절망적이에요. 야, 이거는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자만 해도 살아가는 게 삶의 질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보면 기분 나쁘다고. 누구는 좋은 차 타고 뭐 마음대로 돈 쓰고 명품 가지고 다니는데 우리는 쳐다보기밖에 못하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용인이 돼. 아,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살면서 옷을 명품 1,000만 원짜리 옷 입는 거나 이제 3,000원짜리 옷 입는 거나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별 차이 없잖아요. 아, 그래도 내가 마음 정리를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아니 누구는 2억짜리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나 아니 그냥 프라이드 타고 다니는 거 뭐 상관없잖아. 그냥 굴러가기만 하면 되지. 뭐 아무래도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싶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다 같이 비슷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절대 영역이잖아. 이제 죽지 않고 오래 산다. 생각을 해봐요. 나는 90이 돼가지고 허리가 맨날 아프다고 그러는데 90이 됐는데 피부가 새하얀이 20살 20대 중반처럼 딱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심하다. 이거 참. 누구는 돈 많다고 200살 먹었어. 나는 죽은 지 한 200년 150년 됐는데 저 사람은 250살 됐어. 야, 이거 참 그렇다. 이거 500살 됐어. 800살 됐어. 야, 이거 네. 이제 이런 기술들이 어떤 변화를 갖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견되는 것이고 사실 뭐 우리하고는 좀 멀리 있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마음 조절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살아서 뭐하니? 우리는 극락세계 갈 거야. 극락세계 다음 생에 새로 본 받는 게 낫지. 뭐 똑같은 우리가 이제 세문 받는 게 낫지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두 가지가 있죠. 정말 세문 받는 거 맞아? 이거 진짜 세문 받는 거 맞아? 라는 불안감이 첫 번째고요. 세문 받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부처님께서는 유리하신다라고 했으니까 저는 한 85% 정도는 믿어요. 세문 받을 거라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뭘로 받느냐? 그 다음에 문제는 뭘로 받을 거냐? 사람으로 태어나냐? 천상에 태어나냐? 지옥에 태어나냐? 축생으로 태어나냐? 아니 내가 강아지로 태어나면 그래도 부잣집 강아지는 부럽더라. 부잣집 강아지는 부럽던데 조금 그렇네. 이제 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또 이렇게 재벌집에 태어나고 싶은데 아니 좀 가난한 저 어디 이렇게 소말리아 같은 데 태어나고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 태어나고 뭐 이러면 참 난감해요. 키르기즈스탄의 여성으로 태어나면 참 난감하죠.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죠. 새로 태어나더라도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 2배로 더 나은 상태로 태어나는
뭐 지적 수준이나 신체적 잘생기거나 미적이나 이런 것들이 신체적 능력과 지적 수준이 2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런 것이죠. 새로 태어났는데 2배로 더 못하다라는 건 참, 그럼 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노화를 방지하는 그런 기술, 노화를 극복하는 기술을 어떻게든 나도 혜택을 봐야지 라는 것으로 되는데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불제자들은 반드시 다음 생에 더 나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받아서 태어난다라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은 사실은 많아요. 그렇게까지 인류가 안전한 상태는 아니니까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그래서 20년 후, 30년 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또 해안 국가,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해안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수면 상승하고 그러면 많은 부분이 물에 잠긴다고요. 수면이 상승해서 좋은 지구 온난화가 돼서 좋은 나라도 있어요.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디겠어요? 수면 상승해서 제일 쾌재를 부르는 나라는 러시아예요. 러시아. 러시아는 수면이 상승하면 엄청 혜택을 많이 보죠. 북극의 얼음들이 다 녹으면 부동항을 맨날 추구했던 러시아는 그쪽의 항구들이 다 열려. 그리고 시베리아는 아무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지구 온난화가 되면 시베리아에서 농사를 만주 벌판에서 벼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만주 벌판에 벼농사를 짓고 우리나라는 점점 줄어드는데 저쪽 우리 만주 그 위에 시베리아 쪽은 굉장히 많이 좋아지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기후 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그 수면 상승, 온난화 이런 것이 우리 지구를 멸망시키진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왜냐하면 시베리아나 캐나다 북부 지역은 엄청 땅이 넓은데 거기는 이제 동토니까요. 동토층이 봄이 와서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그걸로 이주를 많이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변화는 우리에게 위험하잖아. 우리 재산이 완전히 영원히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미래가, 우린 점점 늙어지는데 노후의 생활이 불안해진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에 대비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살면서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이런 사람은 20대, 30대, 40대 정말 많아요.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죽는다면. 저는 이제 이렇게 맨날 생각해요. 맨날. 요즘에는 영화나 드라마도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도 그냥 조금 그 당시만 생각하고 마르는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죽는다면, 아니 6개월 후에 1년 후에 죽는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충분히 생각해야죠. 맨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좀 맨날 천도제를 지내고 돌아가신 사람 면부를 하고 그래서 그런지 나름 이제 저는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안녕, 빠이빠이. 또 갈게요. 더 이상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이제 지금 이 순간 그러면 이렇게 큰 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내가 이렇게 평생을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 거기에 대한 준비가 돼 있나? 미안해요. 저 좀 봐주세요. 미안해요. 저 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정하고 저 좀 봐주세요. 봐줄 사람이 있나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뭐 어떤 일이라도 다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뭐 지금 당장 그렇게 될 확률은 1000만 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100만 분의 1 정도? 그러나 5년 이내 우리에게 큰 사고가 날 확률은 이렇게 한 10만 분의 1로 줄죠. 우리 10만 분의 1 정도는 5년 이내에 어떤 커다란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럼 10년 이내에 커다란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은 뭐 5만 분의 1 내지 10,000 분의 1. 우리 중에 10년 이내에 큰
사고가 날 확률은 10,000분의 1로 줄어요. 20년 이내에 우리에게 큰 사고가 날 확률은 어떤 사람은 10분의 1로 주는 사람도 있겠네요. 20년 이내에. 저도 이제 안전하지가 않죠. 아직 젊다고 해도 20년 후에 20년 사이에 어떤 커다란 사고가 날 확률은 뭐 죽는 확률은 뭐 이렇게 1000분의 1로 줄게 됐고, 그리고 다른 뭐 재산이 탕진되거나 아니면 다른 신체적 뭐 암에 걸리거나 또 다른 어디 크게 다치거나 그럴 확률도 100분의 1로 줄 수 있죠. 그러니 그런 일들은 우리 일상에서 늘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100분의 1이라면 정말 작은 확률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나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평상시에 그런 걸 늘 대비하는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 것보다는 의자에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더라고. 저 뒤에 계신 분들 봐봐요. 확률적으로 보면 지금은 20분의 한 15분의 1 정도, 한 10분의 1 정도 사람들 10명 오면 1명이 앉는다고? 그럼 내년 되면 한 3년 후에면 10명 중에 2명이 앉을 거고 5년이 지나면 10명 중에 3명이 앉을 거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쪽 줄에는 전부 다 좌식으로 바꿀까 생각이 돼요. 이쪽 줄만 좌식으로 바꾸고 이쪽 줄은 다 앉고 지금 이것처럼. 그 방법도 좋지 않겠어요? 이쪽 줄은 이제 교회 탁자 가져와가지고 교회 탁자가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교회 탁자를 저쪽으로 쭉 이렇게 놓고 이쪽은 절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늘 고민하면 일상생활에 대응이 잘 돼요. 스님 이걸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누가 얘기하지 않고 내가 먼저 야 이거 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늘 고민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랬다면 저랬다면 가정하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육체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머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것을 가정하고 생각을 하고 미리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삶을 윤택하게 행복하고 불행한 것도 이 머리를 쓰지 않는 사람은 상황에 지배돼요. 상황에 어떤 상황이 생기면 누가 나를 욕하면 불행하고 누가 나를 칭찬하면 행복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즐겁고 먹을 게 없으면 불행하고 이것은 상황에 지배당하는 거고요. 내가 머리를 좀 생각을 해서 행복이란 것이 뭔가, 사랑이란 게 뭔가, 우리 서로 같이 잘 지내려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충분히 생각한다면 어떤 상황이 돼서도 대응할 수가 있죠. 화살들이 날아오면 내가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총알이 날아오면 내가 방탄이 되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화살이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오는 상황은 힘든 상황이죠. 그러나 내가 방패로 맞았다, 방탄으로 준비했다 이러면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더 커져요. 맨날 좋은 상황만 생기고 좋은 일만 생기면 되게 좋을 것 같아도 자생력이 떨어져요. 스스로 자존감이 막 성장하기보다는 점점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 나쁜 일 딱 생기면 폭 꼬꾸라지기가 쉬운데요. 평상시에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 괴롭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명상을 통해 많은 공부를 통해서 날아오는 화살과 날아오는 총알들, 날아오는 대포들을 날아오는 핵폭탄들을 잘 대응해서 막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늘 해놓는다면 마음 공부를 한다면 어떤 상황이 돼서도 내 상황에서 내가 행복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괴로울 때 있어요. 왜 없겠어요. 저도 외로울 때 있고 고독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외롭고 고독함이 오히려 나를 기르고 괴로움이 나를 기른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빨리 벗어날 수 성불하세요.